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26일 연장을 연장 좀 주세요. 네. 네. 연장을 이어가는 연장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옆에는 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네. 하루 시장은 좀 녹록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 이사님 몇 번 보다 보니까 네네. 얼굴 표정 보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를 어떻게 할 거였구나. 이제 얼굴에 또 네. 미소 수준을 보면서 네. 예, 전략 후강인지 네네. 오늘 조금 물렸겠구나 네. 생각도 하는데 오늘은 해맑으시네요. 그나마. 네, 좀 그냥 연말이다 보니까 모든 걸 좀 놓고 네. 원래 주식이 그래요. 네.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뭐 부담감 가면서 있죠. 나 오늘 또 이제 월말이다 보면은 네.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목표치를 좀 더 냈어요. 네네. 그럼 괜히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욕심 들어가게 되면 우 이사님은 결과 괜찮으셨습니까? 저는 뭐 주변에 보탬을 준 것 같습니다. 주변의 보탬. 네. 시장에도 보탬이 되고 네. 내 거 가져가라 막 기부하는 느낌으로. 주변의 보탬. 네. 주변에 보탬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런 보탬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네. 보면은 저 목표를 좀 덜 달성한 것 같아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네. 종목 찾아서 흐름에 역행할 정도로 네네. 혹시나 막 무리하게 되면 역시나 그렇죠. 네. 그나마 냈던 성과까지도 다 가져가더라고요. 네네. 뭐 여지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만큼 너가 네. 너 자신을 네.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시하고 막 달릴 만한 시장입니까 지금이? 그 부분에서는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종목들 추이를 보더라도 네. 기관 수급 중심은 다 금투고 그렇죠. 연기금은 그냥 뭐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벤트성으로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네네. 야 이거만 그냥 주구장창. 네. 뭐 포스코 DX도 막 이만큼 오르는 상황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수급은 거의 대부분 연금 수급 중심이고요. 네. 나머지 시장에서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빠지고 네. 2차 전지는 시장 대비해서 약하고 네. 그러면서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또 약한 흐름 나오고 네. 종목들 2차 전지 나머지 강하던 분리막, 뭐 전액 다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별로 그냥 각계로 막 강한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딱 연속적으로 뭐가 업종이나 그런 게 딱 네. 연결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가 이제는 좀 연말을 반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저희 연장전에서는 네. 예, 앞으로 저희가 종목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데가 연장전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네.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이진우 소장님 모시고 네. 예, 또 거성님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간혹 나오긴 하는데 네. 대놓고 얘기하는 지난주에 네. 대놓고 그냥 대놓고. 에이징 랜드 네네. 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어때요? 그래서 네. 나왔던 거 오늘 같은 날 올라오죠. 네. 드디어 이제 딱 제 갈 길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정고점을 뚫어주는 흐름, 이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도움이 되는 방송. 네, 이거 정말. 창피해라. 이거 대놓고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창피하죠? 네. 네, 연장전 잘 보시면 네. 예, 뭔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예. 네. 더 나가면 잘리고요. 네.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 네. 좀 에이징 랜드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들.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네. 에이징에 대해서 네. 예,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 만약에 내가 오늘 따라갔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면 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갔는데 지금 수익이 나 있다. 네.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보통 뭐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5천억 원 이 정도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뭐 다 외면하고도 오늘 시세가 강했어요. 뭐 네. TSMC 쪽 연결된 밴더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오버행이 발목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이거 다 해결된 거예요? 네. 오, 시장에서 이제는 그 부분을 안고 좀 땡기지 않았나. 아, 네. 눈치만 봤었어요. 일주일 그렇습니다. 동안. 네네. 이거 언제 사나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 패턴에서도 나왔듯이 네. 이동평에서 뭉친 자리. 네. 예. 근데 저기서 제 생각에는 한 번 500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저럴 때는 한번 밑으로 하면 출렁이고 거기서 밑에서 받는 쪽 있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네네. 이런 걸 예상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안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거 없네. 근데 마음이 약간 급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달리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은 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도 가격으로는 7만 원대 한번 시도? 7만 원대 시도. 네. 그럼 목표 시총이 한 6천억은 시총이 안 가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입니다. 6천억 네, 정도로. 네. 예. 그 정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네. 당장 내일 같은 경우 또 오늘 좀 어제 좀 올랐다고 네. 또 우르르 네, 네.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활용해봐도 되겠네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우 이사님 보셨던 팩터 보게 되면 저게 볼린저 밴드죠? 네네. 네.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 네. 여기서 이동평균선까지 따라 올라오면서 네네. 나오는 변화 자리쯤에서 한번 딱 대갈 정도. 네. 이거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우 이사님? 네네. 네. 이제 볼린저 밴드의 강자. 예. 볼린저 밴드야 나와라. 나는 웅이다. 이러면서 예. 그런 자리들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 네. 보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도 좀 새로운 거, 네. 핫한 거, 네. 이런 이제 반도체 쪽에 새로운 테마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거 봤었을 때 또 뭐 하나 볼만한 이런 종목들이나 뭐 퀄리타스도 얘기했고 네, 퀄리타스. 에이징랜드도 있으면 네네. 그를 걸맞을 만한 뭐 이런 종목 없을까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 없을까요? 여기에 맞춰서 네.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저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1월에 CES가 자율주행이 나오니 네. 지금 작은 종목 보니까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가 네. 안 빠집니다. 네, 네. 구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죠. 네, 예. 여기에서 좀 대량 거래도 한번 12월 20일에 발생을 시켜놨고 대량이라고 하기는 네. 조금 더 터졌으면 하는 네, 느낌. 더 터졌으면 네. 하는데 그리고 주가는 우선은 안 빠졌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한 번 더 보통 좀 거래가 더 음. 터지면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때마침 이제 1월에 아, 네, CES에 또 현대차가 네. 가서 이제 겉으로도 내놓기는 수소 관련된 생태계를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모빌리티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거기다 기아도 보니까 PBV 막 쏟아내더라고요. 네네네. PBV는 결국은 운전석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은 기본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뭔가 좀 붙긴 붙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적은 아직 뭐 매출액도 미미해요. 분기에 뭐 10억대 수준 나오고 계속 적자가 나오기는 하는 상황인데 네. 뭐 1월의 특성상 또 하나의 CS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하나의 연결되는 뭐 스토리 매매인 거죠. 그렇죠. 뭐 스토리 지금 매매. 1월 달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제가 뭐 가치적인 입장 쪽에서 네네.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움직일 건 없다 보니까 네네. 또 CS 연결되고 뭐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이 또 투자 아이디 찾으시려고 하겠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다. 네, 자율주행 쪽. 네. 네. 그렇습니다. 그쪽도 보실 만한 것 같고 그러면 근데 테슬라는 조용하네요. 요즘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예.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자율주행 쪽으로는 크게 멘트가 아직 없네요. 그렇죠. 네. 원래 연말에 상용화 시킨다고 하면서 뭐 업그레이드 버전 그 FSD 네네. V12인가요? 네네. 예, 이거에서 뭔가 한다고 하더니 되게 조용해요. 중국 쪽부터 네. 먼저 좀 업그레이드를 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중국 쪽의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요즘 중국만 못 들어간다. 네네. 그러면 일단 거의 시장이 경기를 읽다 보니까. 네네. 예, 아, 요거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은 이거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네네. 한쪽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뭐 시장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시장 뭐 그냥 뚱 하고 있는데 네. 2600선 위냐 아래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섹터와 조목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네. 오늘 의외로 강한 쪽이 또 여전히 네. 바이오, 아, 제약 바이오. 네, 바이오. 네, 네, 네. 우사님이 지난 2주 전에 그 금요일 날 네네. 예, 그때도 말씀하셨던 내용들 네네. 예, 제약 바이오에 대한 약간 밝은 그림자가 밝지도 않죠. 예, 밝은 기운이 살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알테오전이 네, 알테오전.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보셨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나왔던 거는 또 잠시 말씀드렸던 레고캠바이오. 네. 그냥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되는 거죠. ADC. 그러니까 약물을
얼만큼 잘 전달할 것이냐, 네네. 예,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전달할 것이냐, 네. 이게 그냥 대세가 되는 거죠. 네, 흐름은 대세인데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은 네. 보통 좀 갭을 메우는 아, 흐름이 또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성상 네. 이게 뭐 아까 그 딱 핵심을 또 짚어 주셨다 보니까 네. 저도 100% 공감인데 네. 얼마가 나오든 네. 우리나라 시장은 우선은 주가가 반응 자체가 네. 위로 이게 종가 고가 또는 상한가를 도달을 결론은 못했잖아요. 네. 흐름상 오전부터 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거고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리포트가 나오죠. 아, 그렇죠. 쏟아지겠죠, 내일 또. 예.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서 우선은 나오면서 네. 그랬을 때 보통은 좀 기술 수출이 나오면 갭을 좀 메우는 흐름이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주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요, 심리가. 네. 아침에 보통 이제 이거 차트가 좋은데 아니면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네.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게 웬 떡이야. 네네. 할 쉬고 나왔더니 이런 뉴스와 함께 주가가 빵 뜹니다. 네. 기분 되게 좋죠. 네네. 기분 되게 좋은데 그래서 좋은 기분 가지고 딱 봐서 그래 이거를 다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네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좋다는 기술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버틸 것이냐 아닐 것이냐고 보는데 내 계좌에 딱 찍혀 있으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20% 이상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샀으니까 뭐 27%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네. 살살살살 이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심리상 아, 네. 네. 나는 그냥 약간 여저부터 레고캔바이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네. 차트만 보고 산 사람들은 이거 그냥 팔죠. 네. 네. 이거 잠깐만 조금만 더 5만 더 하다가 에이 아니야 이거 음봉 같아. 네네네.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플레이는 네. 그렇게 나왔던 어중이 떠중이가 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물량들을 받고 네. 거기다가 이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재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2차로 또 달릴 수 있을까요? 2차로 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2차로 상승. 이 기술 수출은 좀 뜬금없었죠. 네, 갑자기. 네. 뜬금없이. 원래 올해 두 번째 아닌가 이거? 네. 두 번째죠. 네. 금액은 이번 게 훨씬 크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거 나오고 레고캔바이오 나오고 갔다가 밀어버렸어요. 네, 이때쯤이었나요? 한번 네. 나오고 아니 이때는 근데 달랐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한번 위쪽으로 빵 뜨고 네. 가다가 좀 주춤주춤하다가 이거 뭐야? 라는 식으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이사님이라면 네. 네 이거 오늘 갖고 있었는데 저렇게 빵 떴다 다 파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리 끝? 저는 한 80%는 매도했을 것 같고요. 80%요? 네. 네. 20%는 뭐 단가가 한 5만 원권 정도였다고 하면은 네. 한 20% 정도는 놔뒀을 것 같습니다. 20%. 근데 아마 그 전에 갖고 있다고 보면 4만 8천 원, 뭐 4만 7천 원 정도쯤 됐겠죠. 네네네. 네. 그런데 갖고 있게 되면 나머지는 그러면 다시 살 기회를 위해서 파신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보초병? 아니면 뭐 어떤 느낌으로? 어찌 보면 이 정도 물량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 에러가 나왔을 때 과거 패턴은 보통 세론이 나오고 갭 메우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 정도 로열티면 다를까 그런 가능성 네. 그 뭐 낮은 확률에 대해서도 한번 놔둬보는 그런 대응을 열고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인데. 네, 20% 정도. 뭐 수익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네. 본전은 날려도 네네. 80%는 챙겼으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대응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조정 나오게 되면 네. 사시겠습니까? 네. 조정 나오면은 네. 한번 접근을 할 것 같은데 네. 대신에 저는 그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예. 이번에 12월 1월 같은 경우가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네. 에로가 나오는데 네. 이- 이거 되게 특이해요. 네, 이 비슷한 에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비슷한 사이즈를 뭘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 네. 네. 그게 뭐 펩트론, 펩트론. 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예.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펩트론 오늘 가다가 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딱딱 밴드 상단에 네. 계속 걸리더라고요. 네. 네. ABL 바이오도 요즘 거의 3일째 그냥 막 달립니다. 네. 네. 그것도 비슷하게 좀 주가가 애매해지기는 했는데 네. 이런 기업들 뭐 작은 기업 보시면 네. 에이비온이라는 기업도 에이비온. 네, 이제 임상 이상 진행을 하고 네. 이게 다 그쪽이죠. 에이비온. 예. 네. 근데 시총이 얼마 안 되대 에이비온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업은 참고만. 참고만. 네.
언제나 JP모건 헬스케어 때는 작년에는 직접 나갔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지는 않는데 네. 뭐 올해 내년에 이제 임상 이상 같은 경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바이오가 주목받을 때는 네. 좀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 그런데 네. 저점 대비해서 좀 강하게 올라왔다 보니 네. 이게 포트에 가지고 가시고 실제 제약 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ABL 바이오나 펩트론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알츠하이머, 네네. 퇴행성 뇌질환 관련된 쪽의 종목으로 연결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네. ABL 바이오는 약간 플랫폼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월 8일 날 네. JP모건 헬스케어 뭐 특별한 얘기 없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네. 일라이 릴리가 또 도네니맙? 도니네맙? 네네네. 네. 이거 저 맨날 헷갈려요. 이게. 네네네. 네. 한국말로 그냥 네. 조은약 네. 하면 되는데 좋은 약. 예. 이게 되다 보면은 그 모멘텀까지 연장되게 되면 출렁임 나오곤 또 갈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제약 바이오는 네.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네. 치매 쪽만 집중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치매 쪽만. 또 신약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시대 네. 이제 또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쪽에서 네. 그래도 웅 이사님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뭘 보실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쪽들 여기 네. 지금 거의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되니까 제약주도 좀 움직여요. 네네. 네. 전통적인 제약사 뭐 유한양행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네네. 이번에 발표하죠 유한양행도. 네, 그렇습니다. 유한양행 뭐 원래 종근당 저 셀트리온이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워낙 하는 애들이고 네네. 그냥 메인 무대 가서 하는 애들이고 네네. 근데 발표하는 쪽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기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제약 바이오 쪽은 네.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네, 매매로 쳐도 그렇고 포트에도 갖고 갈 때는 네. 진짜 99%의 확신이 들 때도 한번 의심을 해보는. 네, 그렇죠. 네 이게 네. 어찌 보면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네. 주가의 패턴에도 많이 속았다 보니까 네. 많이 의심을 하는 편인데 네. 유한양행으로 실제 매매를 해서 저는 수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만큼 제가 보는 주식의 패턴이랑은 좀 별개로 이게 안 맞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 내가 좋게 보는데 네. 나랑 잘 안 맞아요. 엇박자가 자꾸 나요. 네. 그럼 이거 그래도 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싹 정리하고 그냥 다른 거 해. 이렇게 나가십니까? 저는 다 정리합니다. 그게 맞죠. 네, 다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뭐 주위에 물어보죠. 아, 네, 이게 만약에 진짜 네. 긍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했을 때는 네. 나한테 그 팩트 기반으로 멘트를 좀 해달라고. 네. 그러면 그때 들어가더라도 타이밍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왠지 네. 나랑 안 맞는 종목이 있어요. 네, 네, 네. 예. 하기만 하면 엇박자 나고 있고. 네, 네. 예. 근데 결국은 우상향으로 가요. 근데 나는 이게 좋다고 하곤 하는데 막 뭐 이제 엇박자도 나고 타이밍도 꼬이고 막 이런 종목들. 네네. 예. 그럼 제약바이오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많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심정이에요. 네네. 예. 근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좀 주식 치신다 네. 하는 분들도 다 이런 징크스 있고 네.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한 두어 세 종목은 다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끌리는 경우가 많겠죠. 네. 특히 대표적인 게 주변에서도 보니까 한미약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그렇죠. 많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도 내 다신 한미약품 하나 보자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네. 네. 비슷한 심정이시죠?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려운 주식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 종목은 또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네. 제약 쪽으로 한번 노려볼까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약주 중에 뭐 어떤 특이 사항이나 아니면 매매 볼 때 뭐 팁 이런 건 좀 있으세요? 실적 기반으로 딱 정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올해 확실히 달라지는 게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예.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에 새로운 뭐 출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SC 램시마 SC인가요? 네, 거기에 확장해서 또 새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좀 정통 플레이는 그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한양행도 물론 좋은 기업이고요. 네. 회사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래도 좀 해외 쪽이랑 연계해서 로열티 늘어날 수 있는 쪽 네. 본다라고 하면 뭐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네, 다시 네. 좀 바이오 색깔로 가는데 네. 네, 그런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움직임은 다이나믹하게 갔는데 네. 예, 어떤 때 보면 최대 주주가 아직 대운제약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꼬이면서 묵직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예, 좋은 재료인데 나오게 되면 이제 우르르 묻어지고. 네. 예, 그래서 저기 예전에 많이 매매했다가 예, 하늘바이오도 개인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손절하고 요쪽까지 내려오겠지. 네네.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요. 네. 네, 그냥 안 오고 그냥 지 맘대로 하다가 쭉 올라와 버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긴 한데 예, 또 이것도 맞으시는 분들 네네. 네, 이런 맞으시는 쪽으로 분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제약 바이오 하게 되면 다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스토리가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네. 내가 한때 말이야 이러면서 예, 또 계좌를 좌지우지했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서도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고 이럴 때는 특히 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이거 없이 제약바이오 좋다며라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네. 그 기준 이탈하는데 보통 보면 그래요. 기준 이탈하는데도 정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네, 네. 저거 이탈했어도 내일이면 당장 올라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감 가지고 대응하시면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제약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먹은 셈 치지 뭐, 에이 여기서 손절한 거 다른 데 가서 벌지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시즌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요건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네. 내 게 아니다 네. 싶으면 그냥 주자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줘버렸어요. 예. 남는 게 없어요. 네. 예. 울컥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오늘 또 우 이사님 눈에 딱 띄었던 이런 뭐 종목들이나 변화 없습니까? 지금 네.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아예 수급으로 격렬하게 땡기다 보니까 네. 포스코 DX 같은 종목이 우선은 뭐 네. 71,400원 네. 이게 그냥 호가를 잡아먹는 형태들이 그냥 누가 대놓고 종가까지 계속 사는 네. 이게 연금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연금이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로 여기에 더해져서 계속 좀 매수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와, 네. 연금 아니 50만 주, 40만 주 막 이렇게 사요? 네네. 네. 이게 하나의 그냥 케이스로 이전 상장을 이제 하는데 네. 내년 초에 바로 하죠. 네. 바로 하고 나서는 네. 코스피 200 편입이 3월에 이제는 딱 기준점에는 도달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좀 몇몇 종목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게 MSCI 편입이 우선은 되고도 좀 그런 가능성으로 연금이 그것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은 뭐 수급적인 요소로도 계속 더해지는 거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뭐 끝을 보는 것도 연금 수급이 빠지기 전까지 자, 예. 하나의 수급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네. 뭐 이렇게 쭉 차트 보다 보니까 네. 제 타겟은 들어와요. 네. 제 타겟은 그죠. 요거는 사도 되겠다는 네. 생각 들고 딱 요때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이런 이제 기술적인 자료만 보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저는 그게 좀 헷갈려요. 기술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만 끝내야 되는데 네네. 약간 이제 시총 보고 네. 회사 내용 보고 네. 하면서 그때 시총이 이게 거의 8조 후반대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네네. 조만간 10조 갑니다. 네네. 이거를 10조까지 갈 정도로 끌을 만한 모니터이 뭐 있을까? 네네. 연기금은 삽니다. 네. 사는 게 보이다 보니까. 네네. 그냥 그러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베팅을 했어야 되는데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네. 올라와서 출렁출렁 박스고 그리다가 딱 중요한 자질 때 들어오고 또 한번 들어가 보면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네. 이럴 때도 우 기사님은 하십니까? 저는 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네. 하고 네. 비슷하게 연금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쪽을 찾아봐요. 네. 네, 그러면서 좀 비슷한 시가총액의 시작들 뭐 3조 원 정도 네. 이런 쪽을 그냥 찾아보죠. 찾아보는데 네. 그 효과는 지금 집중적인 효과는 포스코 DX, 알테오젠 두 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미국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역시 이것도 연기금이. 네, 네. 역시 이 종목 또한 연금이 그냥 만들어내고 네. 그냥 이거는 답이 조금 나와 있긴 한데 16만 원 이상으로는 우선 오르면 안 되기는 한데 그때 오히려 네. 이게
단기 급등에 따른 MSCI 편입 네. 기준에서 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기준. 네. 그러다 보니까 조절하면서 사나요? 네, 좀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16만 원까지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면 5만 원이면 그게 어디? 네. 그죠. 이런 네. 느낌이지만 뭐 네. 확정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좀 뭐 수급이 반대로 바뀌어 버리면 그냥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바로 나와야죠. 네. 이게 좀 시장이 이런 식으로 수급이 있어서 그 특성으로 흘러가는 건 맞지만 네. 제가 참전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다른 이 참전한 사람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죠. 박수 치면서. 네. 네.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주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규로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러고 가끔 문의 들어와요. 네. 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벌써 올라올 때부터도 그랬었죠. 네. 올라올 때 부담 없는 비중만 가져가라. 네, 부담 없는. 왜냐면 어차피 수급 이게 종목을 뭘 설명이 안 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수급 따라서 움직이는데 수급 꺾이게 되면 바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수급이 꺾이게 되면 바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네. 또 그게 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이유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욕심을 좀 관리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공감이고 네.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보려요. 네. 조금 한 발 빠르게 뭔가를 보려고 그 아. 패턴을 찾고 그다음에 뭐 MSCI 편입이나 이런 유동 비율을 찾아보는데 네. 교집합이 없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 시장의 현상이 이런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 네. 라고 좀 인정하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투자 아이디어로 네.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둘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네. 채팅창에 지금 종목들 그러니까 문의사항이 온 거를 무시를 했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이 없었네요. 네. 보다 보니까 조선주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하는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조선주는 네. 하루의 시세를 놓고 네.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보기보다는 네. 우선은 유가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70불 이하로 안 빠지고 유지해주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면 네. 6개월 뒤에 LNG 가격도 그 가격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큰 사이클을 놓고 보고 뭐 일각에서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유가 빠지지 않는 구조, 네. 그다음에 대형 선박 같은 경우, 뭐 암모니아, LNG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주가의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를 해봐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종목 중에서 탱커사들 TK 탱커스 뭐 네네. 이런 것들 보면은 좋습니다. 네네. 이게 왜냐면 그 수에즈 운하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레벨된 네. 운임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유가와 상관없이 이거 운임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이거 자꾸 지연 공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지연. 네네. 배를 만들 수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악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결국에는 다 어차피 만들 배인데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아직은 조선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는 편인데 네. 옹 이사님도 일단 그런 시각들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저희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들 많이 올라오네요. 네. 네. 이거 좋아요, 이거. 네. 그래서 저희 실시간 시청자분들 한 3,000명 되면은 네. 저희 단독 코너로 네. 에브리데이 네. 예? 이건 왜? 예? 네. 그럴 얘기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DS 단속 네. 이게 상장하고 폭등했다가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는 네. 저는 그 주가의 추이는 랜덤으로 맡겨둡니다. 랜덤. 네, 랜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랜덤의 시작이었죠. 네. 랜덤의 시작. 그러면 우리 그 대표님께서 보시는 기술적인 관점을 자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방송에서 네. 그 부분을 대입해서 접근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 각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기술적인 딱 핵심 포인트 그 구간 네. 보통 이 정도에서 지지받으면 나는 매수를 한다 네. 아니면 손절을 한다 딱 그 타겟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쪽에서 네. 예.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은 매매를 했습니다. 네네. 3번 매매했습니다. 네. 예, 2번 수익, 1번 손절. 네. 그랬던 요인들은 일단은 뭐 급하게 밀렸죠.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야수의 심정으로 네. 급하게 밀린 거는 들어갑니다. 2번 이렇게 팍 들었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요 정도쯤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치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요 라인들이 이거 지금 3분 봉입니다. 네네. 네, 라인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바뀌어가는 그래서 저항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네, 저항. 안 되겠다. 일단 치고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가상으로 우르르. 여기 네. 요런 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요런 때에서 과연 이게 지지하고 있다가 5장에 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네. 단기 매매자들의 약간 숙명이거든요. 네. 그래야 내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다음 자리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보게 되면 아이고 예 약간 이게 지금 커졌네 갑자기. 네네. 네. 제 PC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라인들이 저항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항받고 저점을 깨지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물량들을 훅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자리가 손절인데 네. 이게 또 젖어 있다 보기에는 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약간 감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 낮구나라고 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된 마당에 내일 또 올라올 수는 있어도 네. 전 지금 물량 없습니다. 네. 매수는 안 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 단타만 할 생각입니다. 네, 이런 종목은. 짧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매매 감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부터는요. 네. 예. 약간 만약에 내일 올라와서 뭐 37만 원대 부근까지 만약에 혹시 올라온다 그러면 혹시나 뭐 단주 갖고 계셨던가 아니면 여기서 강한 돌파가 없다고 하게 되면 네. 저는 일단은 좀 너무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이런 건 또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37만 원대는 약간 좀 나오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PD님께서 그냥 가면 안 되지. 네. 예, 마지막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하시면서 원전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전 쪽 어떻게 보십니까? 무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원전 투전, 쓰리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원전에서는 네. 물론 우리가 기존에 1차원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죠. 설계는 뭐 한전기술, 네. 주기기, 뭐 여기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보조기기, BHI 있는데 네. 저는 본업도 맞춰주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원전 수주 나왔을 때 이제 주가 오를 수 있는 BHI를 핵심으로 봅니다. 네. 그냥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네. 지금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를 말씀드릴 때처럼 유가와 LNG 가격은 6개월의 후행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70불 이하로 빠지지 않으면은 올해 기본적으로 1분기, 2분기에도 복합 화력 발전 수주가 지금은 나와야 됩니다. 예. 나오고 내년에 3월에 이제 체코 원전 네. 여기에 관련된 수주가 이제 입찰에 들어가게 되죠. 네. 우리나라가 되든 안 되든 이 기간대에는 워낙 주가 빠져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또 주가 한번 반응을 할 수 있으니 이거는 가능성에 매수를 하는 건데 네. 가능성의 매수 부분은 주가 수준이 부담이 없을 때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어우. 보니까 저는 BHI를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살살살살 들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진짜 방향은 네. 거래와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 미리 준비 안 했으면은 그거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보고 딱 뛰어들지 네.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출렁이 나와서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갈지 이거는 고민이 자리네요. 네. 원전은 여전히 괜찮게 네. 보고 있다. 괜찮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분짜리 프로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만 네. 다 밤새서 하고 싶지만 네. 집에 가야 돼요. 네. 배도 고프고요. 네, 그래서 정말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연장전 할 때 저희 피디님한테 말씀하세요. 매일 해주세요. 뭐 이런 거나 뭐 시간이 되는 한 뭐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네. 종목 얘기 살아있는 종목 얘기 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트레이더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이런저런 얘기 드리면서 같이 많이 해 드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껴주시면 저희가 보답드립니다. 네, 보답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저희
연장전. 네, 이름이 자꾸 아직 입에 안 올라와요. 네. 네. 30분간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연장전 트레이더들의 얘기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새해 인사드리겠네요. 네. 새해 첫날에 인사드리겠네요. 네. 네. 그때 또까지 또 매매 잘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